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차관님, 네. 일단은 그 과수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균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시긴 했는데 그럼 화면 좀 올려주시겠어요? 그 법무부 부분 대검 과수부 NDFC 예. 지금 NDFC 조직이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차관님 보시면 저 중에서 그러니까 그 대검 검찰 입장은 디지털 수사과하고 사이버 기술 범죄 수사과는 넘기고 법과학 분석과하고 DNA 화학 분석과는 남기겠다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생각한 입장이 그러신 건가요? 과 두 개를 이전하겠다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예. 디지털 수사과 안에서 보면 그 중에서도 또 일부. 네, 일부이고 사이버 범죄 수사과 중에서도 일부.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법과학 분석과하고 DNA 화학 분석과는 그대로 또 두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NDFC를 그대로 그냥 공소청에 두겠다는 것 같은데요. 네, 그 기능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중요한데 이게 수사하지 않는 대검 검찰의 공소청에 두는 것이 맞는가? 그 국가수 좀 올려주시겠어요? 지금 국가수 이름도 비슷해요. 그 NDFC는 내셔널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이고 국가수는 내셔널 포렌식 서비스이고 국가수 지금 조직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겹치는 부분이 법의학부, 법과학부 저게 NDFC하고 거의 대부분 지금 그 조직과 기능 역할이 일치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법의학부는 NDFC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렇긴 한데 법의학부하고 법과학부에서 그 일단 지금 우리 NDFC에서 하는 법과학 분석이나 DNA 화학 분석과에서 하는 네. 이런 업무랑 비슷하게 대부분 왜냐하면 제가 국가수 보고를 받았거든요. 국가수 이 관계자들하고 제가 회의를 했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 NDFC는 국가수하고 합쳐서 사실은 독립된 기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NFS 국가수가 지금 행안부 산하이긴 하지만 이게 수사에서 조금 더 독립해서 감정이라든가 뭐 이 DNA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독립해서 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국가수가 행안부이긴 한데 NDFC도 대검에 지금 이제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그 이재명 조폭 뇌물 편지 사건 문서 감정한 거 그때 굉장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때 네, 그렇습니다. 감정 결과에 대해서 네. 그때 그 문서 감정했던 종사했던 우리 그 연구관이 막 반발하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이게 수사에 대해서 뭐 조작하고 조작 논란도 있고 이랬던 NDFC가 이게 수사가 붙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수사와. 근데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공소청이 이것을 계속 관리하는 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특히나 최근에 또 그 문제가 됐던 게 그 디지털 캐비넷에 있는 그 D넷 이 부분에 실제로 그 과거에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서 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그 당시에 막 그 기자들의 휴대전화 안에 있는 그 디지털 포렌식한 그 자료 이것이 불법적으로 통째로 또 NDFC에서 막 이 보관됐던 이런 문제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의 조작 기소, 그 증거 조작 이런 논란이 있었던 곳이 NDFC예요. NDFC가. 근데 이것을 수사를 하지 않는 공소청이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그것은 나중에 이것이 나중에 수사권을 복원하려는 그런 시도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금 국민들이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가? 필요하면은 저걸 국가수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그 공소 유지 단계, 재판 진행 단계에서 필요하면은 그 기관에 국가수에다가 의뢰하면 되는 거거든요. 공소 수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공소청이 꼭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더 NDFC에 대한 이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가 높기 때문에 조금 다시 전향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분만 들어주십시오. 예, 2분 더 드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속보로 김옥숙 전 대통령 부인 자택 압수수색 관련해가지고 보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범죄 사실이 뭔가요, 차관님? 범죄 사실이 이게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인데 네. 그럼 이게 이제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 비자금이라는 게 대법원에서 확인이 됐잖아요. 대법원에서 네, 저 SK 이용- 채태원 그다음에 노소영 사이에 이혼 소송에서 이제 이것이 904억 메모가 이제 드러나가지고 그게 불법 비자금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그러면 그 불법 비자금 중에서 이제 300억이 지금 SK 성장에 기여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서로 공방이 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게 300억이 SK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기여금으로 봐서 재산분할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된 것 같거든요, 대법원에서. 그러면 이게 노소연 5.18 기념재단에서 이 김옥숙, 노소영, 그다음에 노재현 등등을 고발해가지고 피고발인인데 노소영 관장에 대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제가 알기로는 피의자의 네. 노소영 관장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피고발인이긴 하거든요. 피고발인입니다. 노소영 관장이. 관장님이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은 저 오늘 압수수색 보도를 봤기 때문에 정확한 지금 사건 개요와 근데 아니 이게 피의자와 지금 범위에 대해서는 고발된 게 1년 1개월 지났는데 네. 이 경찰이 사건 은폐한다고 그렇게 검찰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더니 고발된 지 1년 1개월 동안 도대체 뭐 하고 이제서야 압수수색에 나선다는 건지 이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이거 뭐 1년 동안 뭐 했는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정리가 됐으면 빨리 빠르게 수사를 해가지고 이 불법 비자금에 대해서 뭐 이 범죄 수익을 회수하든지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시점에서 이번 수사에 나서니까 이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범죄 사실이 뭔지 제가 이게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저 어떤 특정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비자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 오래전 일이고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한 단서라든지 추적, 그 다음에 최소한의 범죄의 소명 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정도로 지금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파악을 해서 네. 이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인데요. 1년 동안이나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수사에 나서가지고 그러면은 이 수사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1년 동안 904억 메모의 존재가 그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이미 발견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 300억 원이 SK로 넘어갔다는 이 불법 비자금이 그럼 그때 수사를 제대로 빨리 하든지 그것이 드러났을 때 바로 고발이 됐단 말이죠. 고발이 됐으면 빨리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1년이나 지나서 수사에 나섰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삼는 겁니다. 네네. 저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수부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수부에 대해서는 네. 다시 검토해가지고 과수부를 NDFC를 국가수와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까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 국과수에서도 법 유전자과가 있고 지금 NDFC에도 DNA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과수 같은 경우에 경찰의 1차 증거물 등에 대해서 DNA를 감정을 합니다만 그 후에 NDFC에서 2차 감정을 통해서 성범죄라든지 범인을 특정한다든지 2차적인 추가 감정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정말 중대한 과거의 성범죄, 그 다음에 강력범죄들을 밝혀낸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의 일이고 지금은 수사권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예, 네. 1분 더 드리세요. 예. 그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공소기관으로서 더 객관적인 감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측면만 말씀을 드리면 객관적으로 제대로 했으면은 지금 저 NDFC에서 그동안 문서감정이 저 모양, 이재명 사건에서 저 모양으로 나왔고, 기자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서 기자들의 정보가 통째로 DNS에 들어가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겠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수사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네, 그 이 조작 부분은- 불법 수사의 온상이었던 NDFC, 문제가 됐던 NDFC를 공소청이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제가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국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디지털 증거 관련된 조직이나 시스템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정말 핵심적인 증거들이 대부분 디지털 증거로 수집이 되는데, 그것이 1차 수사기관에서 수집이 되어서 보관 관리돼서 공소청으로 송부가 되고, 그것이 다시 법정에 증거로 현출돼야 되는 시스템을 NDFC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체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결성을 입증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사라지게 된다면 굉장히 현실적인 혼란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등에 대해서 무슨 빅캐비넷이 있어서 저희가 언제든지 증거 자료를 꺼내는 듯한 오해를 하시는 국민들이 일부 계십니다만,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서 디지털 증거를 수집했던 것이고, 그 별건에서 다시 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증거를 수집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그것이 법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위법 증거라는 판단을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폐기됐어야 될 증거가 디지털 캐비넷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 발각이 돼서 위법 수집 증거로 무죄가 판단이 났던 거 아닙니까? 저희도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네. 됐고 수사권 남용이 문제가 됐던 것이 NDFC입니다. 그래서 국가수와 통합된 조직에서 제대로 문서감정자하고 DNA 감정자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체크하지 않으시면 안 바뀌시고 강제로 어쩌면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핸드폰을 압수해서 가져가면 며칠 있다가 핸드폰을 돌려줍니까, 보통? 이미징을 뜨고 나서, 요즘 같은 이미징을 뜨고 난 뒤에 선별 작업을 거친 뒤에 바로 반환을 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되는데 핸드폰 뺏긴 사람은 수개월 동안 핸드폰 없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러세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네, 말씀처럼 이미징으로 다 떠놓고, 그리고 선별하고 나면 이미징 뜬 거는 정리해야 되잖아요. 삭제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삭제를 알려주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담당 검사건, 수사 담당자건, 영장 등 권한이 확인되지 않는 한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한이 확인되지 않는 한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건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무결성 확인을 위해서 법정 등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거의 무결성 입증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이미징 뜬 것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고, 그리고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무결성? 그건 또 누가 판단을 어떻게 하는 것인데요. 그런 속에서 언제 꺼낼지 모른다, 그리고 꺼내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하려면 계속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소중하게 필요한데, 진짜 범죄자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 교차 검증을 위해서 어떻게 필요한데, 이렇게 돼야지 저희가 갖고 있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논의가 안 된다는 말인 거죠. 네. 뭔가 내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할 때 보탤 수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온 국민들에게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범죄자는 끝까지 쫓아가 처벌할 수 있는 그 신뢰를 확보하고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첨단화된 형태 속에서 그 내용들을 더 가지고 오셔야지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저희가 갖고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대화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이 부분을 그 상호 협력하면서 또한 상호 견제하면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접근하고 의원님들과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다음으로